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 역사 한번 만들고 싶어요.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4강 신화 기억하십니까? 박종환 사단이라고 그때 그 브라질전에 김종부 선수의 골도 기억나고요. 36년 만에 우리 젊은 대표팀이 또 4강에 올랐습니다. KBS 스포츠제보의 한성윤 기자 설명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때 그 김종부 선수나 신현우 선수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일단은 김종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경남FC 감독으로서 이제 아, 프로 지금요? 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네. 신현우 씨 같은 경우도 프로팀 코치를 하다가 지금 단국대학교 감독으로 네. 여전히 축구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는 20세 이상 월드컵인 거죠, 그러니까. 20세 이하 청소년 이하 월드컵. 월드컵이죠. 청소년 그 대회 이름이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청소년 뭐 대표팀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20세 이하 월드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0세 이하 월드컵. 예전에는 네. 우리가 청소년 대표란 말을 썼었는데 네. 영어로는 유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은 20세 이하로 통일이 된 아, 상황입니다. 네. 20세 이하 대표팀 경기에서 대표팀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네. 새벽에 했는데 보셨어요? 저는 새벽 시간대라서 못 봤는데 네. 못 봐서 지금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고 있고요. 또 보신 분들은 너무 흥미진진해서 끌 수가 없었다고 새벽까지 봐서 지금 직장에서 졸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굉장한 명승부였고요. 굉장히 짜릿짜릿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36년 만에 4강에 진출했다고 하니까 안 본 사람이 억울할 정도의 명승부가 어제 펼쳐졌습니다. 마침 저는 그때 토요일 일요일 보도국 야근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우연히. 진짜 안 본 사람은 이건 모릅니다. 다 우연. 진짜. 저는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6시 전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밖에서 괴성이 들려서 이게 주말이라고 밤에 술 먹고 밤샌 젊은이들이 네. 시끄럽게 구나 보다 그러고 얹혀놨는데 퍼뜩 무슨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서 리모컨을 켰더니 3시 반 경기로 알고 있었는데 네. 끝났어야 마땅하잖아요. 네. 6시나 된 시간까지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방송을. 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연장 혈투에 승부차기까지. 네. 야,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를 보면서 정말 찌릿찌릿했는데요. 아니 그 연장전까지 가는 순간도 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아, 정말 네. 극적인 순간에 골이 1분, 들어가거든요. 1분 네. 남았을 때. 네. 자 한성윤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뭐 경기 자체가 정말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네. 첫 골을 세네갈에게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쉽게도 우리가 페널티킥을 내줘서 한 골 차로 뒤졌는데요. 네.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후반 끝나기 직전에 이강인 선수의 택배 크로스가 빛났고 이기솔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해서 네. 연장까지 이어갔고요. 여기까지도 극적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가 조영혁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1분 전에 또다시 또 동점을 허용했고요. 승부차기도 대단했던 것이 두 선수가 모두 실책을 했습니다. 아쉽게 지나보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골키퍼 이광현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고요. 네. 또 태극기를 오세훈 이렇게 선수도 보여주고. 네. 침착하게 골을 성공을 시켰고 마지막에 긴장되는 순간에 결국은 세네갈 선수가 압박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시나리오를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극적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것 같은데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경기 같아요. 일본전도 그랬는데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꾸역꾸역 팀이라고. 저희 팀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쉽게 지진 않는다는 건 그게 우리 팀인 것 같습니다.
한소영 기자 어느 장면이 제일 압권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반전에 사실은 후반 추가 시간이었고 그것도 8분이나 지났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휘슬이 울릴 것 같은 마지막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그것을 또 헤딩으로 연결하는 그 모습. 선수. 그 지점이 바로 승부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장 그 추가 시간을 7분, 8분 주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렇죠. 사실 그게 거의 다 끝났을 무렵에 네, 네.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이강인 선수는 네. 어쩌면 그동안 한국 축구가 보유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던 부분들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강인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차범근이나 이런 계보들과 조금 다릅니다.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 네. 특히 개인기가 뛰어나고 체력도 좋고 골 결정력까지 있고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모든 것을 갖춘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다. 선배들이 가졌던 단점들의 조금씩을 모두 갖고 있지 않은 장점만을 가진 선수가 이강인이다.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등번호 10번 선수를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자, 이강인 선수의 활약 역시 한성윤 기자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단은 저 킥 장면 보세요. 이강인 선수를 가리고 보면 메시의 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회전이나 이런 것이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저 턴 장면, 예전 지단이 했던 마르세유 턴이고요. 네. 페널티킥도 사실은 페널티킥 서로 안 차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가 겁없이 내가 먼저 차겠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순간에 깃대를 움켜쥐고 길을 모으는 모습이었는데 끝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저 크로스. 저 골이 들어갑니다. 머리만 대면 그대로 골이 가게끔 뭐 네. 완벽한 우리가 택배 크로스라고 하는데 택배 이상의 그런 크로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장면 색이라든지 방향이 완벽했어요. 그냥 자, 저 크로스를 슛을 정말 바로 할 수 있게끔. 프리미어 리그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저것은 패스입니다. 정말 네. 우리나라 선수가 보기 드문 크로스 장면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골을 넣은 선수가 잘했습니다만 네.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지네딘 지단이죠. 네. 뭐 베컴, 지단의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뭐 정말 대단했고요. 세 골에 모두 관여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4강이 네. 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코칭 같습니다. 스태프분들 그 경기 안 뛰는 형들을 다 믿었고 꼭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 역사 한번 만들고 싶어요. 야, 축구 역사 한번 다시 써보고 싶답니다. 2001년 죄송합니다. 2001년생이더군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2살. 두 그렇죠. 살. 우리나라 네. 2살. 그러면 우리 주전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는 최전방 바로 뒤에서 네. 그러니까 패스를 해주는 역할을 좀 맡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네. 중간중간에 포지션이 바뀌곤 하거든요. 뭐 사이드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최전방의 교체로 이제 들어갈 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기가 공을 절대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동안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개인기 부족을 이강인 선수는 해소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무슨 드리블이라 했죠? 이렇게 마르세유 마르세유 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드리블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지네딘 설명을 지단이 못하겠네. 주로 네. 했던 턴입니다. 아트 사커였죠 그때.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서 공을 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 네.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네. 있었던 것을 또 어른들이 잘 캐치한 것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슛돌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네. 그래서 저렇게 완벽하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까지 얼마나 어린 선수가 노력했을지 어제 좀 감동적인 순간이긴 합니다. 네. 자, 그 영상을 마침 보겠습니다. 네. 저희 KBS의 슛돌이라는 프로그램 데뷔할 때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 주시죠. 네. 이거는 스페인 프로리그 프리메라 리그 발렌시아 대 바야돌리아의 경기 같습니다. 네. 뭐 이강인 선수가 한국인 최연소로 유럽 5대 리그 출전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네.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만 1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기록을 다 국내 선수로서 네. 갖고 있고 발렌시아에서 지금 뭐 주전은 사실 아닙니다만 가장 촉망받는 그런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출전 시간은 당시에 5일 짧았습니다만 초에 데뷔전 영상을 네, 보고 존재감은 계십니다. 네. 정말 대단했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볼 트래핑이라든지 슛이라든지 TV에서만 보던 선수를 실제로 보니 신기했고 열심히 해서 그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하고 싶어요. Quiero ser como Messi. 메시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는 만 17세라는 게 우리 유럽 리그에 가서 뛴 우리 선수들 중에서 제일 어리다는 겁니까? 네, 아니면 그렇죠. 물론 발렌시아나 이런 스페인 리그에서는 17세 이하 선수도 나온 적이 있단 나온 말이죠. 적이 분명히 있고요. 뭐 아, 메시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만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 유스 팀부터 활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 근데 지금 손흥민 방금 선수가 이강인 선수 나오는 건 일부 리그잖아요. 일부 리그죠. 네. 일부 리그에 17세 이하로도 나온 선수들이 네,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선수 중에는 만 17세로 유럽 리그에서 뛴 사람은 이강인이 최초다 이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만 10세 스페인 발렌시아 입단이라는 건 이제 저 유스 팀을 네, 이야기하는 유소년 것인데 축구단에 유소년 팀에. 입단했다. 네, 바로 나라라 슛돌이라고 네. 하는 슛돌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그때부터 좀 이름을 얻기 시작했고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슛돌이 프로그램을 보고 스페인에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저희 KBS의 그 인기 프로그램이었죠. 네, 세상에 거기서 뛰던 아이가 네. 네 이렇게 컸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야, 너무 애기예요. 네, 12년 전 만 6살 때입니다. 네. 저 당시에 그때도 사실은 주장이었다면서요. 그 슛돌이 프로그램이 네. 1기와 2기는 KBS에서 방송을 했고 이강인 선수의 3기는 KBS N스포츠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가면 갈수록 수준이 높아졌어요. 아, 1기 멋있죠. 같은 경우에는 1기는 승률이 5%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3기 같은 경우는 95%였고요. 네. 나이가 가장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활동을 하는 공 모습을 뺏는 보여줬습니다. 모습이에요. 대부분 네. 형이었어요. 형들과의 경기에서도 혼자 뭐 단독 드리블로 네, 골까지 그래서, 넣는 모습을 네, 방향 전환해서 보여줬거든요. 슛까지 이어집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때부터 마르세유 턴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6살은 보통 공 놀이를 하는데 진짜 축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네. 놀랐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네. 이 유상철 감독이잖아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공을 잡으면 뺏기지 않았고 네.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네.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진지해서 별명이 대표팀 내에서 막내 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이로는 막내인데 네. 너무 형처럼 이 형들에게 선배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네. 이 페널티킥을 내가 찰게요 하고 먼저 제안을 그러니까요.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진지해서 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팀에서 막내 형이라고 불린다는데, 네. 나이는 막내지만 그 사진들 몇 개 준비. 네. 이거 저만 볼 수 있는 사진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 승부차기로 저 연장전 끝나고 승부차기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골키퍼 선수 누구죠? 이광현 선수. 이광현 네. 선수한테 아, 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그 영상은 없나 봅니다. 뭐 뺨을 만지면서 만지면서 막 자신감을 북돋아주죠. 보이. 사실은 이것은 네. 뭐 코치나 아니면 최고참 선수들이 하는 방식인데 네. 가장 막내가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막내형이라는 일. 사실은 막내형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는 축구 잘하면 형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생겼는데 네. 지금은 리더십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킥도 찼습니다만 보통 접대에는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딴 데 본다든지 해서 서로 안 차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스스로 먼저 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단순히 축구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리더십까지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막내 형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한국 축구의 역사를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세계 축구의 역사를 쓰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또 성장하는지도 궁금한 아니, 그리고 상황입니다. 36년 만에 쾌거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박종환 감독이 멕시코 유소년 월드컵에서 청소년 월드컵에서 당시 4강 신화를 쓸 때 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업을 전폐하고 네. 선생님이 TV를 들고 오셔서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이 경기를 봐야 한다. 그때는 그랬거든요. 학교에 TV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들고 숙제실 오셨어요. 같은 데서 갖고 맞아요. 와서 학생들이 같이 봤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화면도 좋지 않고. 기술실이라는 곳에 한 6, 7반이 모여가지고 네. TV를 같이. 보고 수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기억이 그 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잘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시니까요. 아니, 수요일 날 또 3시 네. 반에 저희가 그러니까 결승전을 말이에요. 하잖아요. 준결승을 근데 새벽 하죠. 네. 3시 반이라 학교에서는 모일 수 없고 각자 집에서 졸린데 커피 마시면서 보시는 분들 엄청 많을 거라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날 휴가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 한 기자가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갔었고요. 네. 뭐 83년도도 마찬가지고 남자 축구가 4강에서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한 그러네요. 번만 이기게 된다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셈이거든요. 에콰도르 뭐 분명 강팀입니다만 우리 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만 이기면 우승이고요. 한 번만 이기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고 바로 모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